한시랑내 거를 요약해보면 인간은 140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진화해 오면서 그 사이에 인간은 그 우주의 진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모두 도태되어 버리고 사라지고 그 진화의 과정에서 제일 끝 정점에 최첨단으로 달리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은 자연 속에 적응하는 동안에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몸에 익히고 그게 정신적으로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고 육체적으로는 DNA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의 과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연치유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푸근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푸근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무의식 중에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엄마와 같은 그런 품속에서 느끼는 그런 고요함을 느낀다는 거죠. 친근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의식, 인간은 왜 자연 속에 들어가면 포근함을 느끼고 그 포근함을 느끼는 게 무의식의 작용으로 생기는 건지 그 무의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대 철학자, 그린 분석 심리학을 발달시킨 모태가 된 게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이렇게 전래되었으니까 프로이트 이분은 뭐 정신과 의사지만 그 자녀들을 3명을 데리고 살면서 어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그 정신적인 그 이론을 발판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리비도라는 겁니다. 리비도는 물론 프로이트는 성적인 걸로 연관이 지어서 뭐 이렇게 돼서 몇 살에는 뭐 엄마를 그 멀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 철학에 와서는 무시됐죠. 그 프로이트의 그 제일 처음으로 무의식이라는 것을 꺼내면서 리비도라는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인간의 원천적인 에너지 그게 리비도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추앙받았죠. 그거를 이제 그의 제자라기보다는 그 비슷한 나이 또래죠. 그 융이 그게 아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타고난 어떤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져서 성장하고 좀 발전하는 거지 뭐 성적인 거에 의해서 그 리비도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발을 일으켰죠. 그 융의 이론이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융은 진화의 과정보다 오히려 저런 과거의 인간의 왜 무당이나 아니면 주술 이런 거에 관해서 그걸로 인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술에 대해서 엄청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융은 집단 무의식이란 말하고 개인 무의식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건데 이분이 이제 그 토테미즘이나 아니면은 주술 이런 걸로 연관지어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인간이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었다.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인간의 역사에서 이 역사로 인해서 집단 무의식이 형성되었고 민족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로 집단 무의식이 형성된 게 아니라 인간은 애초부터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우주가 140억 년 동안 이 진화해오는 과정에 우리의 두뇌에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그 과정들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랑 몇 프로가 닮았고 유전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 사자랑 몇 프로, 호랑이랑 몇 프로, 그리고 물고기랑 몇 프로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게 집단 무의식이고, 그리 인간이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봤고, 또 이 개인 무의식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 개인 무의식은 인간이 살아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 무의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최초로 무의식의 세계를 만든 사람은 프로이트지만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게 융이라는 거죠. 융은 그렇게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나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데 거의 10초면 당락이 결정된답니다. 그냥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이야기 몇 마디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필이 온다 안 온다 결정이 되죠. 굉장히 민감하죠.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한 학년이 끝나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서 반 배정을 해서 이제 자기 자리에 앉는데, 얘 괜찮아 안 괜찮아 금방 느끼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10초 내에 그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거와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좋은 점을 두고 있는가,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매력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미팅을 나갔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남자들은 머리를 짧고 신발도 깨끗하고, 그리고 외모를 그런 뭐 검은색 계통의 양복을 입는 걸,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면, 상대방이 나왔는데 머리는 빗다 말고 신발은 꺾어 신고 양복은커녕 뭐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그건 싫죠. 100%.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데, 그런 거를 선호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관이 화장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 이쁘게 화장한 사람들을 그 사람은 뽑겠죠. 근데 어떤 면접관은 또 화장을 안 한 거를 좋아하는, 순수 맨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갈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면 모든 생활이 편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보통 평균적인 집단 무의식, 그거라도 찾아내는 게,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면은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든 행동, 모든 생활이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러면 의식은 뭘까요? 의식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판단하는, 그런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느끼는 느낌,
그게 의식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오감으로 인식된 거를 내 사고방식으로,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경험해 온 것들로 판단하는 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내가 의식하는 거죠. 그 무의식과 의식이 또한 다른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변증법이니 정반합의 논리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경험해 온 것들과 무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거를 판단하고 어떤 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결정들을 의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것을 내가 의식했을 때,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행동한 것들과 내가 행동한 것들이 다르게 의식이 되면 그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죠. 오해라는 게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의식과 제가 생각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내가 그 애가 행동하는 것들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내가 의식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 생각대로 저렇게 했을 거다 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참 환경이 다르고 다르게 커온 사람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 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애들을 키울 때도 또 나타나죠. 왜 애들이 시카를 가지고 놀면 우린 그건 못 참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너 왜 그거 가지고 놀아? 빨리 이러네. 그건 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는 거죠.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는 그 칼을 왜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2살, 3살 나는 애가 이거 가지고 놀면 다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설명한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없을 때 몰래 가지고 놀다가 크게 다치죠.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 너 그거 가지고 놀아봐라. 그냥 놔두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가지고 놀게 하는 엄마들의 애들은 안 다쳐요. 왜 안 다칠까요? 아이들은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은연중에 자기들도 느낍니다. 이게 날카로운 부분에 갈 때 아따거 하는 거를 느낀다는 거죠. 평소에도 이렇게 지 혼자서 이렇게 놀던 애들은 그거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게 다치는 건지 안 다치는 건지 혼자서 연구합니다. 그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자꾸 쌓이는 거죠. 애가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놀게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이게 날카로운 건지 아닌지, 그리고 감각적으로 자꾸 자기가 이런 거는 날카로워, 아니야, 이런 거는 괜찮아, 그래도 이쪽 면은 맨질맨질하니까 여기는 만져도 돼, 이런 거를 혼자서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작용을 할까요? 두뇌에 혼자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돼, 이런 거는 만져도 돼 하고 자기 두뇌를 스스로가 발달시킨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뭡니까?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논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무의식의 세계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해 나가는 능력이 개발이 되겠죠. 근데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해 안 돼를 항상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먹기에 익숙하게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를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를 다치면 안 되니까 케어해준다. 요새 케어란 말 참 많이 쓰대요. 전 진짜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엄마는 케어라는 단어밖에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정신세계에, 그 아이의 무의식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놀게 한 아이와 엄마가 일일이 간섭한 아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보면요, 최소한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그 혼자서 자유롭게 놀린 아이는요, 어른들하고 말을 할 때 굉장히 또릿또릿하게 말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근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요, 누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눈만 껌뻑껌뻑.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그 아이의 말을 대신 다 해주고, 그렇게 은연중에 애가 말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기어다니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놀리게 되면요, 스스로 뭘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을 키워간다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해서 키우는 아이들은 받아먹기에 익숙해지고 노예 근성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죠. 남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는 얘기만 있잖아요. 넌 왜 그렇게 생각 없니? 생각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도움이 되던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 무의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릴 때 사랑받는다, 엄마들이 사탕 주고 이런 사랑 말고, 아이와 어떤 교감이 형성되어서 애가 행복해지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아이들이 뭔가를 했는데 엄마가 안 보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너 이거 했구나, 참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가 일일이 간섭해서 너 요거 하지마, 요거 해,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뭐가 더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아이한테. 그건 당연히
애가 자기 마음대로 놀면서 뭔가를 했을 때 엄마가 알아줄 때 그 행복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한테 뭔가를 해주고 그러는 게 애한테 사랑을 주는 것처럼 부모의 만족만 느끼고 사는 거죠. 애는 망쳐가면서. 심지어 뭐 한두 살 됐는데도 애 이렇게 보행기에 가다 놔놓고는 책 읽어주는 사람.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애 망치는구나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얘 이렇게 자유롭게 놀리는 사람들 보고 너 계모니? 계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소통하는 계모. 그 사람이 최고의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무의식을 아이에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서 요약하면 아이에게 무의식의 세계를 행복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놀 수 있게끔 해줘라.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밑바탕이다. 그리고 그 노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자연 속에서 놀게 해라. 우리는 자연 속에서 진화해온 인간이니까, 위대한 우주를 닮은 인간이니까, 위대한 우주의 원리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그런 눈으로 아이를 보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